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6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몬 경마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이 성원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제가 힘을 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역시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부터 좀 더 동력을 얻고 한번 자신있게 한번 여러분께 또 한번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준비를 했고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1호 경마 제가 준비된 먼저 A급 메인, 최고의 메인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최고의 메인 승부처는 제9경주입니다. 오늘 1호 경마 서울 최고의 메인 제9경주에 자신있게 중매당 누림수의 A급도 승부를 들어갑니다. 9경주. 자, 그리고 오늘 A급 승부처는 6경주, 9경주, 11경주 되고요. 6경주, 9경주, 11경주. 이외 승부처는 4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10경주, 11경주 이렇게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6경주, 9경주, 11경주 A급, 4경주, 7경주, 10경주 승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 시작합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레이스. 1경주는 크게 변수는 없습니다. 일단 인기 마필 중에 한 마리를 빼고 간다라면은 이번 경주 무난하게 적중이 나와줄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고요. 자, 외곽에는 말이 10번 테마탄생입니다. 압도적인 인기를 모을 텐데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리스크가 전혀 없는 이유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한 수 아래의 상대를 맞이했고, 이 마필은 열심히 상금을 벌어야 되고요. 특히 8천만원 고가의 마필이기 때문에 루키 2경주, 아마도 이번 경주가 고별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루키 경주에 5등급 상금을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문세영 기수의 기승까지 고려해 본다면은, 물론 이제 최근에 문세영 기수가 약간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워낙 성적이 좋은 기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충분히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마필 10번 테마 탄생을 강력하게 믿습니다. 여기 이제 키를 죽이는 마필은 바로 6번 마필입니다. 세뇌 비발하는 마필. 인기를 모을 테죠. 이 마필. 일단은 12월 3일날 경주에서 3위를 기록했고요. 단거리에 경쟁이 있겠고 초반에 스타트가 빠른 마필이긴 한데 여러분들께서 살펴볼 부분이 뭐냐면, 세뇌 비발가 직전에 인기순위 1위였는데 부진했던 이유는,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체중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체중이 무려 18kg가 빠졌고요. 18kg. 그리고 이번 경주를 보면은 물론 이제 훈련은 그야말로 그냥 정상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4월 3일이었죠. 식이성 식욕 부진에 따른 이게 병력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축헌데 현재 밥도 잘 안 먹고 식욕 부진이다. 그러면은 이 마필이 체중이 불어날 개연성은 없겠죠. 물론 이제 현장을 봐야 되겠지만 4월 3일이면은 가장 최근입니다. 그래서 체중이 10kg 이상 정도 불어나지 않는다라면은 최근에 발군액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역 기술을 할지라도 6번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6번 마필. 그러면 이제 6번 마필이 만약에 불안하다면은 4번 하이본미, 그리고 5번 골드마이티, 이 뒤에 마필이 올라오는 그림이 딱 그려지죠. 이외의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이외의 마필. 물론 이제 3번 마필도 가능성은 있겠고,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압축해 본다면 어차피 10번이 강축이기 때문에 다수의 맞고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축해 봤을 때는 5번 골드마이티, 4번 하이본미, 이 뒤의 마필을 강력하게 믿고요. 6번 마필은 현장 체중이 필요하겠지만, 체중 체크가 필요하겠지만은 최근에 이런 식이성 식욕 부진까지 본다면 아마도 이 마필은 아직은 회복이 덜 됐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6번 마필은 현장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고, 5번 마필 그리고 4번 마필을 주목할 필요 있는 제1경주입니다. 특히 내용이 있는 게 이 하이본미가 직전에 강착을 당했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놓고 보면은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최근 대비해서는 가장 조금 이해가 좀 어려웠던 강착이었습니다. 저는 추천을 안 드렸는데 이 마필을 추천을 드렸던 또는 공략을 했던 분들은 정말 아쉬웠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쨌든 간에 최근 대비 걸음은 가장 좋아졌습니다. 이번 경주는 자력으로 입상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4번 마필은 그런 내용이 있고요. 5번 마필 인정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1경주는 강축도 있겠고 간명하게 10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4번, 5번 인정합니다. 4번, 5번 마필. 그리고 6번은 저는 현재로서는 불안하다. 아마도 현장에서도 체중이 늘어날 리는 쉽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됩니다. 체중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에 따른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경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서울경마는 전반부에는 거의 이변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보여지고요. 이번 경주. 자, 바로 넷째는 이번 해운대 갈매기, 그리고 3번 캔디 글로우. 이 뒤에 마필이 엄청나게 믿음이 많이 갑니다. 이번 경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해운대 갈매기는 데뷔전의 성적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고요. 이 마필은 변화가 좋은 게 뭐냐면 주행심사 때는 출발이 그렇게 빠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늦발을이었죠. 그래서 이제 출발이 관건이다라고 했었는데 데뷔전 때 생각 외로 그렇게 출발이 아주 느리진 않았습니다. 종반에는 끈끈한 뒷심을 보여준 바 있었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 이 마필이 거의 선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마필이 실전을 치르면서 또는 힘이 차면서 완벽하게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직전 정도의 걸음이라면 이번 경주는 충분히 2위권 내에는 진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가 된 마필입니다. 능력도 있고요. 2번 마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출될 수 있겠고, 자, 이 3번 캔디글로우인데 저는 현재 저에 따른 고민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충마 선정입니다. 충마 선정. 왜냐면 캔디글로우도 이전의 경주력에서는 그렇게 뚜렷한 모습은 없었죠. 그런데 이 마필은 주행사 때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데뷔전 때 인기를 모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경주 또 한 번 인기순위 1위였죠. 그리고 2월 달에 바닥을 쳤는데 직전 경주 이 마필이 3등을 했습니다. 3등을 했는데 이때 훈련 강도는 앞선의 경주와 비교해봤을 때는 현격하게 훈련이 약해졌죠. 그런데 잘 뛰었습니다. 생각외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세영 기수가 계승에서도 안 됐던 마필이고, 그리고 2월 달에 보니까는 걸음이 전혀 없이 꼴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직전에는 아마도 이제 마바에서도 기대치가 없었을 텐데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잘 뛰었습니다. 스타트도 좋았고요. 뒷심의 이력이라든가 코너별 타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번 경주죠. 직전에 습보훈련이 아예 없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무려 6바퀴를 돌렸습니다. 습보훈련을.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스러운 부분은 어차피 저는 주력은 2번, 3번인데 이게 현장에서 2번을 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3번을 축으로 갈 것이냐, 이에 따른 고민은 좀 있긴 합니다. 그 정도로 3번 마필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주행사 때 모습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해운대 갈매기보다는 3번이 훨씬 더 좋았죠. 그러니까 기본기가 훨씬 더 좋았던 마필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외곽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이제 7번 마필 파인캠프가 종반에 올라올 여지가 있겠고, 여기 이제 6번 샤프 션샤인 마찬가지로 종반에 올라올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선순위는 2번, 3번이 앞선에 버티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자, 이 마필들 중에 만약에 한 마리가 불안하다면은 올라올 여지가 있는 마필은 6번, 7번입니다. 6번, 7번 마필. 그래서 이 뒤의 마필은 가능권이고요. 10번 에이펙스, 이 마필이 일단은 관건인데, 여러분들 이 에이펙스가 저는 솔직히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잠재력은 가장 높다고 보여집니다. 에이펙스. 이 마필의 잠재력이 가장 뛰어나다 보여지는데, 근데 실전에서 입상한 경험도 있지만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주로를 감았을 때 내용 자체가 썩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때까지는 좋았었죠. 직전 경주에 나름대로는 다소의 외곽 전개긴 했습니다만 그 전경주도 외곽 전개였죠. 직전 경주의 걸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 또 한 번의 외곽 게이트. 그래서 에이펙스는 저는 잠재력은 좀 세게 인정을 합니다만 직전에 그런 걸음만 놓고 보면은 추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추천하기가. 그리고 워낙 2번, 3번의 여건이 좋기 때문에 10번 마필은 저는 배제를 합니다. 현장 판단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경기 한번 정리해 본다면 3경주까지는 크게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2번 해운대 갈매기, 3번 캔디글로, 그리고 6번, 7번이 종반에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고요.
일단은 충마 선정에서는 2번이냐 3번이냐 이 부분은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심 3번 맞비리 준비 과정이 워낙 좋기 때문에 저는 3번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간에 2번도 2위권 내에서는 유력하다. 그래서 2번, 3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6번, 7번 맞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 역시 인기 순위 1위, 2위 예측이 되는 마피를 저는 인정합니다. 이번 경주 고심을 해본 이런 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저배당 경주에서는 저는 눈에 불을 켜고 찾습니다. 정말 이게 배당이 나올 수는 없을까, 어떤 마필이 복병 마필일까를 엄청나게 고심을 하는데 그래도 안 되네요. 그만큼 2뒤의 마필의 능력이 인정이 되고요. 바로 내찍게 되는 두 마리입니다. 2번 실버 부스터, 1번 아르고 무적입니다. 실버 부스터는 직전 경기에 엄청나게 무리했던 외곽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2월 19일 날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고 직전에 4위에 그쳤는데 웬만한 마필들이 이런 전개를 펼치면 못 들어오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외곽 무리했던 전개였고 그런데도 이 마필은 종말에 올라옵니다. 거의 지원 F타임이 13초 1을 끊었고요. 그러니까는 이전에도 지원 F타임이 12초대, 3런 타임이 38초대인데 이 걸음입니다. 이 걸음이 이 마필의 능력이고요. 이번에는 2번 게이트에 이점이 주어졌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은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닌데 선위권에는 붙어줄 수 있는 스피드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마필은 2번 실버 부스터를 일단은 믿을 수 있고요. 1번 아르고 무적 같은 경우에도 최근의 경주 내용 자체가 나쁘진 않죠. 물론 이제 이 마필도 이렇게 위력적인 걸음은 아닌데 최근의 기록이라든가 타임이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에도 끈끈하게 버티는 걸음이었었고 그 전경주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편성이라면은 1번 아르고 무적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마필. 자, 이외의 마필은 이제 3번, 4번, 5번인데 5번 마필은 기수가 좀 많이 약세고요. 제가 복병 마필을 염두에 뒀던 게 바로 이 4번입니다. 정상로키라는 마필. 정상로키가 지난 12월 3일이었죠. 이때 이 마필이 주로상의 이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추임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리고 나서는 계속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인데 보실 부분이 항상 이게 입마호흡이 정말 중요한 게 정상로키는 임다빈 기수가 기승했을 때 일단 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최근 대비해서 오랜만에 또 한 번의 임다빈 기수의 안장 교체가 이루어졌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복귀를 놓고 보면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 편성에서 올라올 마필을 찾는다면은 4번 마필 또는 5번 마필이 가능권이고 저는 유력한 복병 마필은 4번으로 봅니다. 물론 이제 워낙 볼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인기 마필입니다. 4번 마필 역시. 그래서 이번 경주는 크게 변수는 없다. 강축이 있고요. 2번이라는 강축이 있겠고 2위권에서도 압축이 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경주는 간명하죠. 저는 인기 마필 인정합니다. 2번 우승 유력입니다. 낙관합니다. 최근에 이혁 기수의 그런 컨디션이라면은 믿을 수 있고요. 2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1번, 4번 환수가 되면은 5번 마필까지 2번 축에 1번, 4번을 유력하게 볼 수 있는 제 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승부가 돌입이 됩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가 4경주고 자, 이제는 전반부 거의 저배당, 물론 이제 이번 경주도 배당은 높지는 않습니다. 배당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안정적으로 확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주고요. 이 문제 4경주. 그래서 승부가 될 수 있는 여건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이제 이번 경주의 특징이 일단은 선입권에 붙을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 선입권 앞에 붙을 수 있는 마필들이 그대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제가 고민을 했던 게 바로 이 외곽에 있는 8번 다울킨입니다. 다울킨. 이 마필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많이 고민을 했고요. 왜냐하면 다울킨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 마필이 걸음이 정말 많이 좋았습니다. 비록 5세 안말이고 26번을 뛰어서 우승 1회, 준우승 1회밖에 없는데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큼 그 정도로 최근의 걸음이 정말 좋았고요. 특히 직전 경주 이 마필이
올라오는 탄력감이 엄청났습니다. 거의 뭐 꼴찌에서 올라오는 그런 추임력이었는데, 그러면 이번 경주가 과연 선위권에 붙는 마필들이 약세냐? 다올킨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마필의 추임력이라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반적으로 이제 20조 마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훈련 강도가, 제가 말하는 훈련 강도는 스포훈련입니다. 강한 마방 중에 한 마방입니다.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마방의 패턴이. 그런데 최근에 훈련도 좋았었고 걸음도 좋았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정말 소위 맥빠지게 최근 대비 훈련 강도가 현격하게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 마필이. 물론 이제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전에 다올킨 같은 경우는 거의 490kg까지 나갔던 거나 마필이었었고, 그때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 제게로서는 그때 우승인가? 준우승을 했던 거라고 기억으로 나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이 마필이 최근에 468, 474kg를 유지를 하면서도 이 마필의 성적이 나왔던 모습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훈련 강도를 약하게 가져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병력 이슈는 없지만 여러모로 최근 대비 준비 과정이 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필을 불안하게 봅니다.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선위권에 붙는 마필들의 전력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8번 마필만 이번 경주가 정리가 된다면은 저에 따른 판단은 이거는 승부가 되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첫 번째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4경주. 믿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이번 네기레킨입니다. 네기레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행력도 있고요. 선행력도 있는 마필이고, 다음에 이제 최근에 두 번의 경주 같은 경우에는 9번 게이트 또는 7번 게이트였기 때문에 이 마필이 불리했던 여건이었습니다. 게이트 상으로. 근데 직전에는 종말 걸음이 상당히 좋던 모습이었고요. 이 네기레킨은 선행을 나서면 금상첨화인데, 제가 볼 때는 선행 또는 선위권에만 붙어주면 안정적으로 5등급에서는 믿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마필은 인정할 수 있고요. 제가 승부로 두 마리를 노리는데, 바로 3번 풀라잉 라이트, 4번 슈팅 리버스입니다. 이 네 마필. 전개를 예측해봤을 때는 선위권에 붙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풀라잉 라이트 직전에는 거리 부담이 좀 있었죠. 1400m 레이스. 그리고 당시에는 SI 코코나는 워낙 빠르고 강한 마필이 있었던 레이스. 원평타운 점순이고 편성이 강했습니다. 메타블레이드까지. 그리고 거리 부담도 좀 있었고요. 그 이전 경주만 해도 이 마필이 종말의 열기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뭐 직전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인을 본다면은 선위권에 붙어줬던 그런 스피드감이었고요. 중요한 거는 유승환 기수가 공교롭게도 40조 마방의 마필에 많이 기선하고요. 또는 52조 마방의 마필에도 많이 기선합니다. 최근에 유승환 기수는 슈팅 리버스 쪽에 꾸준하게 기승했던 기수고요. 그리고 풀라잉 나이트라는 마필은 데뷔전 때부터 또는 주행사 때부터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 선택은 풀라잉 나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절대 뺄 수는 없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4번 마필을 저평가해야 되느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4번 마필은 최근 대비 훈련이 엄청나게 강도 높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점이 뭐냐면은 파행기가 딱 사라지는 시점부터 이 마필은 훈련 강도를 대폭 높였고요. 그리고 기승기수가 뭐 이전에 서울에서 튀어봤죠. 타봤던 그런 기수고, 현재 부경에서 최고로 믿을 수 있는 서수훈 기수의 안장입니다. 그래서 이 4경주가 일단은 3번, 4번은 능력도 뒷받침이 되고 마필의 그런 의지라든가 모든 게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4경주를 고민을 한 게, 이외 마필들은 저는 거의 고민을 안 했습니다. 단 외곽에는 말이 8번 다울킨이 만약에 준비가 돼 있으면 이거는 승부가 안 됩니다. 이 마필의 추임력이라면은 2번은 못 잡을 수 있겠지만은 3번, 4번과는 승부가 되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근데 훈련 강도가 20조 마방의 마필치고는 현격하게 약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간명하게 우선적으로 2번을 축으로 해서 4번, 3번 쪽에 공략을 할 수 있는 그런 찬스로 저로서는 정리가 됩니다. 이번 경주. 자, 그래서 4경주는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 되고요. 오늘 뭐 1, 2, 3, 4경주가 배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2번을 축으로 해서 3번, 4번 준비된 마필 2뒤의 마필을
간명하지만은 임팩트 있게 들어갈 수 있는 승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 2번 축에 3번, 4번입니다. 누림수로 추천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여러분들도 현장 상태 한번 보시고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2회 마필 중에 딱 한 마리가 걸리는데 그 마필은 말이 6번 누비고입니다. 딱 이 마필이 무서운 거는 선행입니다. 기습적으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찬스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번 네기레킨도 만만찮게 빠르지만 네기레킨 못지않게 빠른 마필이 바로 6번입니다. 누비고라는 마필. 그래서 유일한 변수라면 오히려 외곽에는 8번 마필보다는 6번 마필이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나설 수 있는 여건이다. 기습적으로 나선다면 이 마필도 버틸 여지는 있다. 그래서 2번을 축을 해서 3번, 4번, 6번까지는 일단은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 제4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의 1200m 레이스. 여러분들 절대 조급하실 필요 없고요. 자, 6경주 이후에는 이제 혼전이고 배당 누림수의 승부처고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돌아야 됩니다. 이번 이제 5경주 제가 좀 더 섣불리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역시 크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이번 경주. 그럴수록 또 냉정하게 또 판단해 봐야 되겠죠. 여러 대의 마필을 안고 갈 필요는 없고요. 간명하게 접근해 본다라면은 일단은 3번 절대가치입니다. 직전에 보여줬던 이 마필의 퍼포먼스는 어마무시했습니다. 구마신을 이겼습니다. 구마신. 단순하게 그냥 이겼던 정도가 아니라 걸음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한 모습이고 제가 이 절대가치는 데뷔할 때부터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어떤 설명을 들었냐면 이 마필의 특징이 기본적인 체형이 큰데 순발력, 스피드가 좋고요. 그리고 마필이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체형이 큰 마필 같은 경우는 스타트가 둔할 수밖에 없겠고 주행도 둔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마필은 좀 예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대가치가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고요. 오래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딱 이전째만에 그에 따른 능력을 완벽하게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3번 절대가치는 저는 축으로 인정합니다. 3번 마필. 이번 강한 키는 저는 그렇게 강하게 보진 않고요. 최근에 뒷심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이 기록을 놓고 보면서 이 마필은 절대 추천 못합니다. 2번 마필. 관건은 말이 4번 클래스타인데 보여준 거로만 놓고 보면은 이번 경주 절대같이 못지않게 센 마필이 바리 클래스타는 마필이죠. 그만큼 최근에 두 번의 경주 뒷심의 경쟁력이 상당히 돋보였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들 이 마필이 GM사를 치렀던 이유가 아파서 아닙니다. 공백 아닙니다. 이 마필은 직전에 출발과 동시에 외곽 사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직전에 외곽 사행을 안 했다면 그냥 꽂혔죠? 꽂혔습니다. 그 정도로 걸음이 엄청나게 좋았고요. 능력은 되는 마필이고 훈련은 원래 약하게 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전혀 기존 훈련 패턴에서는 문제는 없고요. 그런데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클래스타라는 마필이 11월 26일 물론 이제 이때도 걸으면 좋긴 했습니다만 사행을 했던 이유가 아마도 체중이 이 마필이 450kg대를 끊었던 마필인데 직전에 체중이 12kg 빠졌죠. 사행을 하는 이유가 힘에서 미흡했던 부분이라든가 악병이라든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체중이 감량된 부분도 무시할 수 없었던 요인이었다 라는 판단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경주 역시 이 마필이 물론 이제 직전에는 최외곽 게이트였기 때문에 사행하면 답이 없었죠. 이번에는 안쪽에 갇혔기 때문에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는데 출발 과정에서 만약에 또 미흡하게 옆마필과 또 충돌하고 뒤로 밀려버리면은 전개상의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됩니다만 조심스럽습니다. 그냥 3번을 죽으로 4번 한 방이다 라고 보기에는 이런 변수가 좀 있고요. 근데 편성이 좀 약하긴 합니다. 편성이. 그래서 이제 대안이 있다라면은 바리 7번 초인스파크 추임력이죠. 초인스파크의 추임력인데 최근 대비 이 마필은 직전 경주의 종반의 탄력이 가장 돋보였던 추임력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물론 20조 마방이 제가 앞선에 훈련을 강하게 하는 마방입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원래 초인스파크라는 마필은 이 정도의 훈련 패턴입니다. 최근에도 훈련 스포 2바퀴, 3바퀴였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 만약에 클래스타라는 마필이 불안해서 있다라면은 대안은 7번
초인 스파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7번 마필. 그래서 이 마필을 저는 주목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드림스카이라는 마필은 직전의 종반의 걸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은 승급전의 여파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게 인정하지 않고요. 그래서 강축도 있겠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4번 마필이 만약에 현장 체중이 불면은 뭐 당연하게 세게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한 15kg 이상 불면 더욱더 좋습니다. 현재 정상 체중이 한 22kg 빠졌기 때문에. 근데 4번 마필이 뭐 변수 없이 출발이 이뤄진다면 그냥 3번, 4번 한 방이죠. 그리고요,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은 7번 초인 스파크입니다. 저는 일단은 체중 체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3번은 주로 우선적으로 4번과 7번 홀짝 게임으로 봅니다. 근데 절대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도 없고 다양한 변수가 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볼마필이 많은 건 아닌데 3번 축에 4번, 7번 중에 선택을 하시면은 무난하게 적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이번 경주. 근데 뭐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도 적고 6경주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경주 A급 승부처. 저로서는 6경기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기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좀 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배팅 강도 좀 더 높입니다. 이번 경주 두 번째 승부처의 첫 번째 A급 승부처입니다. 오늘 A급 6경주, 9경주, 11경주, 바로 6경주입니다. 자, 정말 흥미로운 경주가 됐고요. 이거는 뭐 능력도 보셔야 되지만 전개도 좀 보셔야 되고 부담 중량, 훈련 강도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으로 보면, 일단은 앞선 전개는 2번 라누트, 3번 피닉스 서브, 외곽에 있는 6번 파인팜, 그리고 8번 세네킨입니다. 이 마필들. 자, 라누트라는 마필이 엄청난 능력 마필이죠. 뭐 최근에 경지력 엄청나고 직전에 승급전에 또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대단한 마필인데 관건은 부담 중입니다. 자, 이 3세 암말입니다. 3세 암말인데 그동안에 라누트는 55kg까지 짊어지긴 했습니다만, 일단 이번 경주는 5등급의 55kg와 4등급의 55kg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는 무려 57kg를 짊어져 나왔습니다. 이 편성 자체가 약하지가 않고요. 이 편성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57이면은 절대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번 경주 여건에서. 자, 그리고 3번 피닉스 서브라는 마필인데 직전에 승급전을 치렀죠. 중요한 건 이 마필 빠릅니다. 빠른데 일단은 상대가 너무 강하고요. 피닉스 서브. 뭐 저는 6번 마필은 인정합니다. 이 마필은 선임력도 있기 때문에 인정하고요. 관건이 8번 세네킨인데, 세네킨이 정상적인 이 마필이 만약에 상태라면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네킨이라는 마필. 제가, 자, 이 공교롭게도, 그렇네요. 이게, 제가, 동일한 6조 마방의 마필이고 또 이역기수가 기승하는 1경주의 세네비반하는 마필. 이 마필과 분석 내용이 아주 99% 싱크로율이 똑같습니다. 이 마필이. 그러니까는 세네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죠. 근데 이 마필은 살펴본 부분이 뭐냐면은, 따라갔을 때, 그러니까 선입전개를 펼쳤을 때는 시원하게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편하게 선행을 보장을 받아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왜 이럴까요? 이게 이런 공통점이 있네요. 이 세네킨도 세네비바나랑 마찬가지로 최근에 체중이 많이 빠졌습니다. 이 마필이 459. 그러니까 이거는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뭐 마방에서 마필 관리를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마방에서 마필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에 따른 준비가 돼 있겠지만은, 드러난 성적과 이 내용을 놓고 보면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너무 흡사한 게, 세네킨이 459, 460을 유지했던 마필인데 직전 경기 체중이 446입니다. 물론 우승을 했죠. 그때 체중이 13kg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13kg. 이 체중이 이 마필한테는 적정 체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4월 3일 보면은 시기성 식욕부진, 아마도 체중이 또 빠져 있지 않을까 라는 저에 따른 생각이고, 그리고
11주 만에 나오는 마필. 중요한 거는 직전 대비 무려 4kg 늘어난 부담 중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은 뭐 체중은 차선책이고 평가에 있어서는 세네키는 정말 편하게 선행을 받아야 되는 여건에 추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파인팜. 그래서 제가 피니서브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마필이 만만찮게 빠릅니다.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저로서는 빠르다는 점. 이 마필이 2번 나노투 빠르고 강하죠. 그래서 과연 이 56을 짊어진 세네킨이 저는 이 마필 능력을 4등급에서 엄청 세게 보는 마필입니다. 세네킨한 마필. 그런데 최근에 체중도 그렇고 늘어난 부담 중량 과연 선행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게다가 11주 만에 출전에 최근에 시기성 식욕 부진까지. 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능력은 세게 인정이 됩니다만. 자, 그래서 8번은 선행도 장담할 수 없겠고 부담량까지 감안해 본다면 그러면 이 경주의 6번은 요점 뭐냐면은 선두권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하나같이 불안하다. 그나마 2번은 세기 때문에 이거는 뛰어봐야지 합니다. 그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라누투가 57을 짊어지고 4등급에서 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뛰어봐야지 합니다. 그런데 유축컨대 이 마필의 잠재력을 감안해 본다면 일단은 극복할 수 있는 마필이다. 그나마 2번 마필은 전제를 두겠고요. 제가 노리는 마필이 3두의 마필입니다. 바로 이 4번 제다이포스. 와, 이 역대 마필인데 드디어 12전째 만에 우승을 했고요. 이제는 정말 많이 좋았습니다. 뭐 단기간에 좋아진 게 아니라 최근에 그런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12월 달부터 해가지고 걸음이 꾸준하게 나와줬던 탄력감이었고요. 그리고 직전 경주에 완벽하게 방점을 찍었죠. 이제부터는 거의 뭐 이런 편이 그렇지만 이제 꽃길만 걸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4등급 레이스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이 편성이 선두권이 분한수가 있다라면은 올라올 여지가 있습니다. 올라올 여지가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고 직전에 바닥에서 올라온 마필이 아닙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변화가 되겠죠. 중상위권에 붙어주면서 종만에 승부가 됐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내측해제 이점이라면은 승부됩니다. 4번 마필. 외곽에 있는 바로 이 10번 두손 챔프. 두손 챔프라는 마필이 최근에 아쉽긴 한데 중요한 거는 경주 대형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걸음의 여력 자체가. 그리고 52kg의 부담 중량. 거리는 1200m 레이스. 이번 경우 다소 짧은 레이스인데 선두권이 불안하다. 올라올 여지는 충분한 마필입니다. 10번 마필. 그래서 저는 이 3두의 마필을 염두에 둔다는 게 4번, 10번, 2번입니다. 이 3두의 마필. 특히 저는 4번, 10번을 강하게 이번 경주 노립니다. 4번, 10번. 4번, 10번. 2번 마필은 일단 57을 짊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뛰어봐야지 알지만은 뺄 수는 없습니다. 안고는 가는데 좀 더 유력하게 보는 마필들은 특히 아마 여러분들 삼복승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로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4번, 10번은 제가 볼 때는 절대 찬스입니다. 4번, 10번. 그리고 뭐 이외의 마필 중에서는 이제 파인팜이 선임력이 좋기 때문에 이 마필까지는 안고 할 여지는 있고요. 정리를 하겠습니다. 6경주. 충분히 설명드렸고 여러모로 8번 불안하다. 저는 4등급에서는 정말 세게 인정하는 마필인데 이 편성이 너무 안 좋다라는 점과 3번 피닉스 서버, 10번 두손 챔프 인정합니다. 강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2번 마필까지 안고 가고요. 6번 파인팜이 가는 건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4번이죠? 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4번입니다. 필소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4번 제다이포스 그리고 10번 두손 챔프. 저는 4번, 10번을 아주 강하게 인정합니다. 노립니다. 4번, 10번. 여기에 2번 나노토라는 마필은 필이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보병 마필. 6번 파인팜까지는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번 경주. 4번 제다이포스, 10번 두손 캠프, 2번 나루토, 6번 파인팜이 가는 건입니다. 이렇게 A급 첫 번째 승부 경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승부처인데 이 경주 역시 엄청난 이게 변수가 있겠고 좀 까다로운 경주긴 합니다. 절대 그냥 뭐 쉽게 인기 마필 1번, 4번, 5번 끝날 수 있는 경주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쉽게 끝날 경주는 아닙니다. 이번 경주.
먼저 주요 맞빌들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 들어보면 1번 마이트리라는 맞빌은 종반에 올라오는 맞빌이죠. 승급전 여부를 떠나서 일단은 이 맞빌은 올라오는 맞빌입니다. 물론 이제 승급전에 따른 여파도 있고요. 1번 맞빌은 그렇고 3번은 6주 만에 나오는데 연습주행입니다. 엄청나게 빠르죠. 그러니까 이 맞빌은 항상 편하게 선행을 받으면 언제든지 버틸 여지가 있는 맞빌입니다. 이 미라클 도트라는 맞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천사라는 맞빌은 기본적으로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는 맞빌인데 최근의 경기력도 가장 좋고요. 어떻게 보면은 전개가 어떻게 펼쳐지건 간에 가장 유리할 맞빌입니다. 4번 맞빌. 그리고 관건은 말이 5번 맞빌. 디스챌린지. 저는 이 맞빌을 외산마 3등급 부분에서 강자로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들 디스챌린지를 그동안의 경주를 자세히 보시면 이 맞빌이 선행을 받았을 때는 불안합니다. 이 맞빌 이거는 마마에서도 똑같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디스챌린지는 어떤 특징이냐면은 선행을 받았을 때는 경합을 펼쳤을 때 이 맞빌이 무너집니다. 웬만해서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참고 오면 추임력이 또 어마무시합니다. 11월 13일, 1월 7일 무너졌죠. 이때는 여력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2월 10일, 2월 11일 엄청나게 참고 오니까는 종반에 또 걸음을 보입니다. 직전 경주 앞선에 또 선두권에 경합을 하니까는 무너집니다. 결론은 이번 경주도 이 마필은 따라갈 것이다. 현장에서 마필의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작전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그 작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제가 이 김태희 기수를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 김태희 기수가 수습 기수 딱지를 딱 뗐죠. 감량 이점이 없습니다. 이 시점부터 김태희 기수의 성적이 이거는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여러 능력 기수, 문세영 기수, 최범영 기수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인 기수들이 이게 감량을 안 받기 시작하면은 그에 따른 압박감이 좀 있는데 현재로서는 저는 성장통으로 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김태희 기수가 어쨌든 최근의 성적은 좀 부진하다. 그러면 5번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 마이티룩도 추임력. 만약에 제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가 3번이 댕을 받고 4번이 바로 선의권에 붙으면은 이거 이대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에 하나 4번이 만약에 댕을 받아버리면은 이외 선의권에 붙는 마필들이 버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제 머릿속에 그리는 전개가 일단은 저는 결론적으로 이제 1번과 5번은 어찌되든 간에 받치기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이 뒤에 마필.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안이 3번이 댕을 받고 4번이 따라갔을 때 이 그림은 조합은 제가 볼 땐 가능성이 있는 조합이고요. 그런데 3번이 훌륭한 건 좀 약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4번이 만약에 댕을 받는다. 그러면은 필히 주목할 복병 마필들이 2번 검포, 외곽에 있는 7번 육현 날들입니다. 이 마필들이 선의권에 포진이 되면은 1200거리는 종반까지 버틸 수 있는 뒷심이 있는 마필들입니다. 특히 50조 마방과 27조 마방의 마필들이 같이 출전했을 때 동반으로 의지를 강하게 볼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때도 그랬죠. 10월 8일 날 인기순위 4위의 마필이 육현 날들이 2등을 했고 검포라는 마필이 3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마리가 가면 한 마리가 의지를 약하게 안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 편성에 따라서는 같이 의지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또한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근데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제가 처음에 능력이라든가 전개라든가 이거를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게 이런 전개에 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전개라면은 1번과 5번은 일단은 저는 후순위입니다. 후순위. 3번이 되고 받았을 때는 4번. 이 조합을 좀 더 유력하게 보고요. 만약에 4번을 어쨌든 이 편성에서는 4번을 좀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3번 미라클 도터, 2번 검포, 그리고 7번 육현 날들을 세게 보셔야 된다는 저에 따른 판단입니다. 대략적인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1번과 5번은 늦추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편성상. 그래서 4번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해서 3번, 2번, 7번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번과 5번이 종반에 올라오는 저는 차선책으로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에 따른 전개 예측이고 대략적인 특성이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팩트는 뭐냐면 1번과 5번은 무조건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 마필들이 이 베스트상이라든가 이 마필들 넘어설 수 있는 추임력이라면은 올라오겠죠. 그에 따른 판단 여러분들께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4번을 축으로 7번, 2번, 3번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다 라는 판단 때문에 이번 경주 제가 승부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세 번째 승부 경주는 제7경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헤럴드 경제배 대상경주 2000m 레이서되고요. 국내에서 뛰고 있는 중장거리형 마필 최강의 마필들이 다 나왔습니다. 우승 상금이 2억 7천만 원의 고가의 상금이 걸려있는 그런 대상경주가 되고요. 최고의 상금. 자, 편성을 놓고 보면 인기 마필이겠죠. 4번 투혼의 반석, 그리고 8번 위너스맨. 근데 공교롭게도 2뒤의 마필이 직전에 아쉽게 3위, 4위에 그쳤습니다. 저는 직전에 이 플랫베이브와 킹 오브 글로리, 특히 킹 오브 글로리 함께 강하게 출연했던 레이스였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남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너스맨은 그랑프리 대상 경기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 능력은 절대 저평가할 수 없고요. 그런데 투혼의 반석과 위너스맨이 왜 최근에 부진했냐면 체중입니다. 위너스맨이 그랑프리 경마대회 때 우승을 했을 때 532kg였죠. 코리아컵 대상경기 때 우승을 했을 때 532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매 때 525kg를 쯤은 552kg의 체중으로 3등을 기록을 했고요. 그런데 직전에는 무려 550kg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무조건 현장의 체중을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18kg 빠지면 베스트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15kg 이상은 빠져야 됩니다. 이 마필 체중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측에는 4번 투혼의 반석 마찬가지죠. 이 마필이 그랑프리 때 엄청난, 이때 여러분들 출발과 동시에 이 마필이 충돌만 안 했으면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준우승 이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걸음이 엄청나게 좋았고요. 이때 체중이 513이죠. 최근에 536. 무려 23kg 불었습니다. 직전 경주에 525. 그나마 11kg가 빠졌는데 그래도 12kg가 초과된 상태죠. 현장에서 이 마필은 무조건 체중이 10kg 이하로 빠져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능력은 가장 셉니다. 그러니까 체중 유지만 되면은 현재 4번 마필과 8번 마필이 가장 유력합니다. 1위의 마필. 2위의 마필 중에서는 이제 서울 대표 마필들이 가능권인데 바로 5번 라운더 스포트, 6번 치프인디, 그리고 바로 10번 블랙 머스크. 여러분들 이 중에서 키를 죽이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바로 10번입니다. 블랙 머스크. 저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마방이고 마필이긴 한데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죠? 여러분께 설명드리려면은 액명상 이 3대의 마필 중에 치프인디의 능력이 가장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 라운더 스포트가 좀 더 나아 보이긴 하는데 필히 주목할 마필은 바로 10번입니다. 블랙 머스크.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 1월 28일이었죠. 저도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 블랙 머스크라는 마필은 이전까지만 해도 거의 단거리에만 출전했던 마필입니다. 중단거리. 한번 보시면 블랙 머스크라는 마필이 1월 28일 뛰기 전에 대상 경주도 거의 중단거리였고요. 많이 뛰어봤자 1600. 그전에는 1200, 1200, 1400 거의 이 정도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마필이 깜짝 공백기를 거치고 나와가지고 2000m 레이스를 뛰는데 59kg를 짊어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준우승했던 마필이 치프인디가 54kg였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치프인디와 이번 경주 마령 경주를 해가지고 부담량이 동등합니다. 당연하게 블랙머스크가 센 마필이죠. 직전에 라운드 스포트가 이겼는데 이때 라운드 스포트 52kg였습니다. 이번 경주 앞마리 라운드 스포트가 55kg. 블랙머스크 57.5. 그러면은 당연하게 블랙머스크가 이기죠. 그러면 이 블랙머스크라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면 최근에 성적이 나쁘지 않죠. 이 마필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마필이냐면은 물론 단거리 경주긴 했습니다만 지난해 5월달이었죠. 서울 마주협회장배 대상경주에서 이 마필이 라운더 파이터를 이겼던 마필입니다. 그때 당시에 모르피스, 심장의 고동, 국내 최강의 마필 또는 단거리 최강의 마필을 이겼던 마필이 바로 블랙머스크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블랙머스크의 그동안의 가장 큰 물음표는
장거리다. 장거리를 거의 안 뛰어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했는데 1월 28일 경주를 딱 보면서 장거리도 역시 되는구나. 능력은 라운드 파이터를 이겼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거두절미하고 그러니까는 서울 대표 마필의 능력 평가 해드렸죠. 6번은 좀 어렵다라는 점. 능력은 일단은 위너스맨, 투혼의 반석, 블랙머스크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위너스맨과 투혼의 반석이 만약에 체중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된다라면은 10번 마필을 놓고 갈 이유도 충분합니다. 일단은 이번 경주 주목할 마필은 3대의 마필이고 8번과 4번의 체중을 꼭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8번, 4번. 8번은 베스트는 18kg가 빠져야 되고 4번은 베스트는 12kg가 빠져야 됩니다. 이 마필들이 체중이 회복이 안 된다면은 10번을 강하게 보시고요. 체중이 회복이 된다면은 8번을 축으로 해서 4번, 10번의 2위권 경합이 예상이 됩니다. 딱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위의 마필은 어차피 이번 경기는 최강자전이기 때문에 이미 사이트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6번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문세영 교수의 기승 때문에 좀 과대평가를 받고 있지 않나 그런 나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10번, 8번, 4번 이 3대의 마필을 주목을 하시면서 현장 체중 체크 필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경제입니다. 국산마 4등급 1700m 레이스. 그냥 A급 승부처가 아니라 메인입니다. A급 메인이 바리번제 구경제입니다. 오늘 이런 경우에 최고로 자신 있는 경주고, 자, 이렇게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요 인기 마필들이 결론적으로 좀 불안합니다. 먼저 말이 4번 용오지마인데, 제가 최근에 정말 이게 안 풀리는 게 딱 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제가 최근에 성적이 좋았을 때 이 시점에서 3월 12일. 근데 이런 경주를 제가 놓치면서 상당히 좀 맛이 간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때 당시에 제에 따른 추천 막관이 용오지마는 일단은 저는 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용오지마는 축으로 인정했고요. 근데 앞만 봐도 2위권에서 믿을 수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철들었던 게 42조 마방에 이때 당시에 쿠레레쿠스와 티나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두 마리가 나왔는데 제가 이 고심 끝에 결정한 마필이 티나였습니다. 근데 이게 쿠레레쿠스가 들어오면서 그때 인기순위 1위 마필과 붙여가지고 무려 71배가 나왔습니다. 그냥 용오지마 축으로 해서 고민 없이 그냥 10번, 3번 하면 되는데 또 이거를 또 고민해가지고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만 선택을 했던 패착이 있었죠. 자, 이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정도로 직접 여러분들 보시면은 56을 짊어진 용오지마가 쿠레레쿠스 54를 짊어진 쿠레레쿠스와 반마신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승급전이었죠. 승급전 아니고 승급 이후에 정주에 있는 마필 어메이징 위즈가 당시에 54kg를 짊어지고 용오지마라는 마필과 거의 격차가 없었습니다. 0.2초 차이. 그러면 이번에 용오지마라는 마필이 또 인기 마필인데 이 마필이 무려 58입니다. 그리고 쿠레레쿠스가 55kg, 어메이징 위즈가 55kg. 이 여건이라면은 2번, 3번이 안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인기마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과연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 정말 볼마필이 없어가지고 티나와 쿠레레쿠스가 가능성은 있겠다 라고 평가를 했던 뿐이지 이 마필들이 제가 엄청 세서 본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편성이 엄청 약했었고요. 끝나고 나서 보니까 용오지마도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었다. 당연하게 그러면은 어메이징 위즈, 쿠레레쿠스 마찬가지죠. 어메이징 위즈가 여기서 여러분께 팁을 드리는데 지난해 11월 때까지만 해도 51kg를 짊어지고 54kg를 짊어진 머리가락한테 잽도 안 됐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리고 2월 달에 슈퍼 액토나 마필한테 어메이징이라는 마필은 2kg의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졌죠. 이번에 슈퍼 액톤이 나옵니다. 얼마나 이게 혼전이고 약편성이겠습니까? 그 정도로 용오지마도 절대 이거 58이면 확신할 수 없다. 그러면 이 편성은 정말 이게 충마선이 정말 중요한데 저는 일단 답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센 마필은 또 이 5번 터치라인이 세죠. 센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현재
58을 짊어졌고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말이 7번인데, 이 마필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지만은, 일단은 저는 강축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안고 갈 여지는 있겠죠. 중요한 거는 포린너브라는 마필이 최근에 이전 2승이고 신예 마필인데, 중요한 거는 무려 1700m입니다. 이번 경기 거리가. 그리고 승급전의 여파. 앞말입니다. 앞말에 늘어난 거리는 분명히 검증이 필요하죠. 1300, 1200m 레이스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차원이 틀리고요. 물론 이제 주행사 때부터 이마필이 정말 위력이 있었다라면은 평가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또 이마필을 아주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성적은 좋지만 1700, 100% 장담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리는 마필이 앞서 이렇게 팁을 드렸죠. 바로 9번 머리가락입니다. 머리가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걸음이 나쁘진 않습니다. 이때도 티즈바로즈는 마필이 워낙 괴력이었고요. 이때도 아이언 머스킷이 워낙 괴력이었죠. 근데 종말의 걸음은 다 좋았었고요. 11월 13일까지만 해도 어메이징 이즈라는 마필이 또는 쿠레르쿠스 상대가 안 됐던 마필입니다. 머리가락한테 등짐에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안 됐고요. 그 상대가 안 됐던 마필들이 현재 용오지마, 쿠레르쿠스, 어메이징 이즈가 거의 인기 순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오지마도 그조차도 센 마필이 아니죠. 이 마필과 경험 없이 떠나면 이런 논리라면은 머리가락에 무조건 승부가 될 수 있는 역할이죠. 머리가락. 그래서 제가 오늘 A급 메인을 머리가락을 일단은 1순위로 보고요. 여기에 발이 6번 마필 라노마네라는 마필인데 이 라노마네라는 마필도 최근에 걸음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이 마필을 차선책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4등급의 경주 경험이 없기 때문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걸음은 만만치 않게 좋습니다. 저는 막바지까지 고민을 할 겁니다. 9번이냐 6번이냐 이 충마 선정에서는 막바지까지 고민을 하겠지만 2대의 마필 모두 안고 갈 여지는 있고요. 7번 마필도 안고는 가져야 됩니다. 선행 찬스고 아직은 전력 미지수의 마필들 이 마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뛰어봐야지 아는 겁니다. 그런데 선행 찬스의 가능성은 있다. 중요한 거는 용오지마 특히 센 마필 아니다. 58이면은 쿠레레쿠스, 어메이징 위즈 안고 할 여지는 있죠. 제가 용오지마라는 마필을 무조건 뺀다는 게 아니라 인기순위 1위 마필이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9번 머니가라 6번 라로마네 이 뒤의 마필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제가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은 좀 야심차게 준비되어 있고 정말 혼전이지만은 배달 메리트가 정말 좋다. 1순위는 무조건 9번입니다. 그리고 차선책은 6번입니다. 그래서 자 제가 현장에서 정말 이 9번이냐 6번이냐 최선의 그런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구경주는 무조건 이거는 승부된다 라는 점에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맛 4등급 14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조금은 답이 나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 앞선에서 끝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주다 라고 판단해 두고요. 항상 이런 경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가장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마필을 먼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바로 3번 SI 코코 이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는 엄청난 늑발을 가도 준우승했던 마필. 와 정말 이런 마필이 있을까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그야말로 위력 자체가 엄청났고요. 그런데 그 다음 경주부터는 늑발했던 마필이 선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적응을 했고 힘도 많이 찼고요.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팁을 들어본다면 이제 이 마필은 비록 3간 대회 캐릭터 마일 대상 경주죠. 1차 관문이 그 경주는 염두에 두진 않습니다. 그런데 마주도 그렇고 마방도 그렇고요. 마주님도 그렇고 마방도 그렇고 3번 마필은 일단은 서울에서 열리는 대상 경주의 이 마필은 출전에 염두에 두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만큼 제가 지난주에도 33조 마방의 마필이 드래곤스타였나요? 이게 기억력이 그 마필도 제가 승부로 가져갔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향후에 어떤 대회를 염두에 두고 이 경주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냐 이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대상 경주 출전 여부를 결정을 짓겠다. 그런 마필들은 승부지는 당연한 거죠. 저는 그냥 편하게 능력만 평가하면 되는데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적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SI 코코라는 맞필이 마찬가지로 의지를 아낄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그리고 이 맞필은 빠릅니다. 그러면 이 편성은 앞선에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또한 선위권에 붙을 수 있는 1번 강력한 지금, 그리고 외곽에 있는 9번 라운드 아이맨, 이 맞필들이 나름대로 선입력도 있기 때문에 특히나 9번 맞필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1번은 선행을 좀 받아야 되겠죠. 근데 1번이 댕을 받고 3번이 따라갔을 때는 1번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9번 맞필은 선입력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3번을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9번, 1번 여기에 다나온 노주의 엄청난 호흡이 좋은 송재철 기수 5번 맞필까지는 염두에 둡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2번 서브 에이스, 4번 매지가워, 특히 매지가워가 현재 인기 맞필인데 여러분들 매지가워는 이전의 경주력도 그렇게 뛰어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4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1월 달에도 서브 에이스 마필한테 졌죠. 상대 전적에서. 그리고 2월 25일이었습니다. 이때도 우승을 하긴 했는데 부담 중량이 상당히 유리했었고요. 직전에 또 한 번의 부진. 이번에는 56kg의 부담 중량. 게다가 이 마필은 중요한 거는 올라오는 마필. 기본적으로. 자, 물론 이제 이전의 경주력은 나름대로 선입력도 발휘했던 모습이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에 앞선에 나설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빠르고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지가워는 검증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자, 또 한 대의 마필은 바로 7번 울트라 갤럭시는 마필인데 울트라 갤럭시는 얼핏 보면 최근에 내용이 상당히 좋죠. 이 마필이. 그런데 7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이후에 7주 만에 나오고 있는데 이 울트라 갤럭시라는 마필의 병력 내용을 놓고 보면 2월 25일이었죠. 이후에 이 마필이 골마겸기가 여전히 발병이 됐고 그리고 피로골절이라는 병력이 꾸준하게 있습니다. 피로골절. 최근까지 3월 8일까지 그래서 이 마필이 쉬었다 나왔는데 피로골절을 한다면 이제 운동을 좀 과도하게 하거나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뼈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성 골절로도 불리는데 어쨌든 간에 약간의 피로골절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 마필 또한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보기에는 좀 쉽진 않다.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3번을 우선으로 해서 외곽에는 9번 라운드 아이맨 그리고 5번 다나온 노즈입니다. 승부처에서 주목하고 있는 마필 3번을 축을 해서 9번과 5번을 우선적으로 주목을 하고요. 여기 이제 뭐 차선책은 4번 매직 아워 그리고 1번 강력한 지금 이 마필들이 현재로서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당일날 워낙 이게 전개 로또는 각질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현장 주로가 정말 중요하긴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일단은 뭐 승부 여부도 결정이 될 수 있겠고요. 일단은 정상적인 주로라면은 3번을 축으로 해가지고 9번 라운드 아이맨 5번 다나온 노즈 이 뒤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승부경주로. 그리고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4번 매지가워 1번 강력한 지금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11경기입니다. 국산마 3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저에 따른 마지막 승부처가 되고요. 마지막 A급 승부처이기도 합니다. 이번 경주 마지막 A급 승부처인데 자, 이번 경기 여러분들 키를 죽이는 마필이 좀 여러 개의 마필이 있습니다. 역시 혼전도가 상당히 좀 있는 경주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바로 7번 니월만 하는 마필이 일단은 이번 경주에 키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강력한 인기 마필이죠. 키를 주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이 인기순위 1위 마필을 일단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완벽하게 뺄지 여부는 현장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좀 리스크가 있다. 왜 그러냐면 니월만은 현재 6번의 경주를 치러서 무려 3승 준우승 3회입니다. 단 한 번의 이 마필의 입상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유축컨대 니월만 하는 마필은 어찌됐든 간에 최근의 일정이 너무 연투다. 너무 연투다. 문세영 기수의 기승을 해가지고 이 마필의 의지를 아낀다? 이런 판단은 쉽진 않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번쯤은 이 마필이 쉬어갈 타이밍도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특히 이마필은 직전에 습보 6바퀴로 엄청나게 강도 높게 준비를 했는데 이번 경주는 습보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습보 훈련이.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골마경계 있어도 잘 뛰긴 했는데 여전히 골마경계 좀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부담 중에 최근 대비서는 가장 높죠. 3등급 승반 다음에 56kg를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전에 뛰었던 플라잉 골드, 노율로드 이 마필들과 플라잉 골드한테는 직전에 1과 4분의 3마신 차를 쳤죠. 노율로드라는 마필한테는 1과 2분의 1마신을 이겼는데 물론 플라잉 골드가 직전 대비 3.5kg를 더 짊어지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니월마라는 마필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압도했던 마필입니다. 탄력적으로. 그리고 노율로드는 1과 2분의 1마신 차를 지긴 했습니다만 이번 경주 부담 중량은 0.5kg밖에 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니월마라는 마필이 직전 대비해서 노율로드, 플라잉 골드 이 뒤의 마필을 과연 이길 수 있다는 장담할 수 있겠느냐?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1월 14일 같은 경우는 교롱득수라는 마필과 또 격차가 거의 없었죠. 이때도 니월마는 1분 25초 5에 따른 기록이었고 노율로드는 1분 25초 7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연투도 했고 게다가 훈련강도 대폭 약해졌고 이게 좀 팩트입니다. 훈련강도가. 그리고 부담이 늘었다. 저는 이 연투 여파가 이번 경주에 분명히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또 공교롭게도 직전에 이마필이 체중이 한 9kg 빠졌는데 정상적인 체중에서 오늘 만약에 체중이 또 빠지고 이렇게 불안한 부담이라면은 약해진 훈련강도라면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내심 7번 마필은 결론적으로 좀 불안하다 라는 판단이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2번 노율로드라는 마필을 가장 유력시 볼 수 있겠고 김용곤 기수는 이 마필 그야말로 적인 기수죠. 그리고 제가 이 4등급 시절부터 이 3번 마이윈이라는 마필을 엄청나게 이런 표출을 드렸는데 이제는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 마필이 좋아졌다면은 3등급에서도 이 마필은 승부가 됩니다. 3번 마필 그리고 6번 트로팅 나일리 선행 찬스 맞이한 8번 컴플리트 타임 9번 플라잉 골드까지는 제가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주는 저에 따른 A급 마지막 승부처인데 저는 이 니얼마라는 마필을 최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안고 하더라도 본점하고 저는 내심 빠지는 촉입니다. 제가 이 5도에도 안 잡았는데 여건이 정말 쉽지는 않다. 그냥 이 마필이 이 타이밍이면 좀 빠지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직전에 뛰었던 플라잉 골드 노열로드랑 비교해봐도 여건이 좋지만 않고요. 그런데 훈련 약해졌고 부담이 늘었고 또 최근에 체중도 빠졌고 골마경기가 이제 남아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것 빼고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2번을 우선적으로 추구를 해서 2번을 중심으로 해서 3번 마이윈 트로팅 나일리 필요 안 꺼야 됩니다. 이 마필은 빅토르 기수가 기승하면 달라집니다. 6번 마필 그리고 8번 9번 마필 염두에 두면서 마지막 승부를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늦은 시간이라 말이 자꾸 꼬이네요. 자, 이상으로 11경주까지 예상을 모두 마치겠고요. 자, 이게 제가 시간을 많이 줄이려고 해도 그러면 이게 또 내용이 설명을 다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듯이 1경주에 몇 번, 2경주에 몇 번 이렇게 해버리면은 답이 나오지만 이거는 또 제 성격상 또 이게 또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또 시간이 좀 길어졌고 여러분들 이해를 부탁드리겠고 자, 내용이 좋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자, 1호 경마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응원하겠고 저 또한 아직까지 숙제가 남아있죠. 현장 예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최고의 메인 제 9경주를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자,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엄청난 힘이 되고요. 자, 우선적인 목표 1000분 목표가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